당신의 마음을 토닥토닥 토킹 덕트스 토닥입니다. 안녕하세요. 토킹 덕트스 토닥입니다. 저희 토닥에서는 과거 내 삶에 큰 고통을 선사했던 또는 현재도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주변의 나르시시스트들을 잘 인지하시고 대처하시라고 다양한 나르시시스트 관련 컨텐츠 준비 드리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저희 토닥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어서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따뜻함과 배려가 우선시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우리 모두 앞장서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미 보편적으로 알려진 유형인 외현, 내현, 악성 나르시스트 외에 또 다른 나르시스트 유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제 지인 중에 공감 능력 결여, 특권의식, 그리고 거만함, 스스로에 대한 과대사고 등 근본적으로 나르시스트적 특성은 분명히 있는데 그렇다고 외현적 나르시시스트처럼 요란하게 잘난 척하고 막 블링블링한 느낌은 또 아니고 내현적 나르시스트처럼 음침하고 음울한 느낌도 아니고 그렇다고 악성 나르시시스트처럼 막 잔인하고 폭력적인 느낌도 아니어서 저 사람 정말 나르시시스트적 특성이 강한 것은 맞는데 기존의 유형들에 딱 들어맞지 않는구나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얘기 드릴 나르시스트 유형에 대해서 알게 된 순간 그 사람은 이 나르 유형이구나 싶었어요. 바로 독선적 나르시시스트, 영어로는 self-righteous 나르시시스트입니다. 네, 독선적 나르시시스트들은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도덕성, 종교적인 고결함 등 자신이 매우 윤리의식이 특출난 사람이라고 강조하는 부류이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 매우 바른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 통상적으로 나르시시스트 하면 생각나는 거짓말 잘하고 외도를 일삼고 규칙 따르는 것을 거부하고 비윤리적인 행동들을 죄책감 없이 하는 이미지와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자칫 상대가 나르시시스트라는 것을 인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또한 나르이기 때문에 자신의 우월감과 특권의식과 자아 존재감을 자신이 남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고귀하다는 굳건한 믿음을 바탕으로 형성하는 것이고 나르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주변의 칭찬과 찬사, 나르시시스틱 서플라이를 자신의 도덕적, 종교적 우월성을 통해서 얻어내려고 해요. 또 매우 고압적이고 융통성이 없고 본인이 하던 모든 생각과 행동은 올바르고 고결하고 다른 사람들은 자신보다 미천한 사람으로 여기면서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이나 실수에 대해서 매섭게 비난하고 가혹하게 평가하고 상대방의 허점이나 어려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상대를 나약하고 게으르고 노력이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라고 경멸하는 모습을 대부분 보여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조정하는 태도를 통해 관계 안에서 우위를 차지하면서 무조건적인 충성심을 요구해요. 즉 상대에게 수치심과 굴욕감을 심어주면서 자신에게 복종하게끔 만드는 것이죠. 또 이런 고귀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두드러지고 일적인 업적과 재성적인 성공에 집착하면서 사람들과 깊이 있게 교류하는 것을 불필요하게 여기고 관계에서 오는 즐거움과 감정 교류를 멸시하고 항상 일적인 성공이나 권력을 우선시해요. 즉 스스로의 가치를 전적으로 업무적인 성공과 권력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선적 나르시시스트 중에는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거의 없이 오로지 일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원칙만을 강조하고 어떤 삶이 가장 바람직한 삶이라는 왜곡된 믿음을 강하게 붙은 채 자신의 이런 삶의 방식이 아무리 주위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바꾸지 않으려고 해요. 가족들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거의 없고 나의 무관심과 냉담으로 인한 외로움과 심적인 어려움을 아무리 반복적으로 호소하더라도 가족들의 욕구를 무시하고 고통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마이웨이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럼 내 의견이 무조건 맞는 부류이다 보니 상대가 나와 의견이 다르면 상대가 무조건 틀린 것이고 나와 조금이라도 다른 견해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즉 나와 상대방이 서로 다른 관점을 지닐 수 있다는 개념이 전혀 없는 채 나는 무조건 옳고 상대는 틀린 거예요. 이런 유형의 나르시시스트들은 특히 돈과 관련해서 매우 예민하고 돈에 집착해서 검소한 수준을 넘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돈에 매우 인색하고 돈으로 자신 주변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 독선적 나르시시스트 남편은 부인에게 비현실적으로 적은 생활비를 주면서 10원 단위까지 가계부를 적게 하고 기본적인 의식주에 들어가는 돈 이외에는 한 푼도 못 쓰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내가 그렇게 빠듯하게 생활하는 것을 힘들어하기라도 하면 본인이 힘들게 벌어오는 돈을 소중한지 모르고 흥청망청 쓰는 개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아내를 돈도 못 벌고 축내기만 하는 기생충이라고 비난하는 경우도 봤어요. 그리고 자신이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정말 중요한 존재이고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족에게 쓰고 있고 이에 대한 무조건적인 감사와 복종을 요구해요. 그리고 본인이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독선적 나르시시스트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과 또 난관에 부딪히며 살았는지 전혀 이해와 공감을 하지 않은 채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다 무능하고 또 게으른 사람이라고 치부해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또 여러 상황과 여건이 재산을 모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중심적으로만 주변 사람과 사물을 바라보다 보니 다른 사람들의 이면에 있는 어려움에 대한 인지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이런 돈과 관련된 왜곡된 측면들이 피상적으로만 나타나는 상황에서는 상대 이성에게 호감을 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어린 나이부터 경제관념이 밝아서 저축하고 투자도 잘하는 독선적 나르의 모습이 상대 이성에게는 그런 안정감을 심어주면서 한평생 배우자로서 매우 플러스 요인으로 처음에는 작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건강한 정신에서 나오는 검소함이 아닌 독선적인 측면에서 나오는 인색함이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다른 본 모습들이 나오면 상대 배우자는 괴로울 수밖에 없겠죠. 또 독선적 나르시시스트들은 겉으로 봤을 때 강박적 성향과 성격으로 비춰질 수 있어요. 매일매일 계획을 세워서 그 안에서 행동을 하고 절대로 그 계획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려고 하지 않고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생겨도 자신의 루틴을 꼭 지켜야만 하는 융통성 없는 모습을 보여요. 예를 들어서 새벽 기상, 이른 지침 이런 패턴을 항상 유지하면서 새벽 기도를 드리거나 명상을 하거나 운동을 하고 특정 영양소들을 갖춘 건강한 음식들만 섭취하고 집은 항상 먼지 한 점 없이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되고 TV나 유튜브도 뉴스나 지적인 내용의 프로그램들만 보면서 단 1분 1초를 헛되이 보내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생활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고 건강한 음식도 먹고 청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다만 독선적 나르시시스트들은 본인처럼 이렇게 강박적으로 계획성 있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비난한다는 사실이 문제인 거죠. 왜 우린 누구나 뭐 어쩌다 한 번은 늦잠도 자고 운동도 뭐 거르고 뭐 패스트푸드 같은 것도 먹고 예능을 보면서 장시간 멍 때리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다고 해서 무슨 큰 잘못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독선적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의 이런 페이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을 게으르고 무능하다고 치부하고 무시하는 본행을 보여요. 그래서 독선적 나르시시스트와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은 무조건 나르가 세우는 규칙과 원칙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정말 괴로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독선적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어린 자녀에게도 자신의 엄격한 계획과 규칙을 따르도록 강요해요. 우리 주은이도 지금 그렇듯이 어린 아이들은 원래 마음껏 뛰어놀고 집도 막 어질러 놓고 음식 먹다가 막 흘리고 적당히 지저분하게 자유분방하게 노는 것이 정상이고 실은 그게 더 건강한 것인데 독선적 나르 부모는 아무리 자녀가 어려도 장난감을 어질러 놓거나 바닥에 음식을 흘리거나 집을 어질러 놓는 것에 대해 매우 예민할 수 있어요. 또 청소년 자녀들에게는 부모가 정해준 대로 무조건 공부하고 친구를 사귀고 옷을 입고 행동을 하고 학교를 갈 것을 강압해요. 그래서 자녀들을 완벽하게 통제하려고 하는 성향 때문에 자녀들의 생활에 깊숙이 관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서적인 교감과 소통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만약 자녀들이 자신의 방식을 완벽하게 따라와 주지 않으면 자녀들을 경멸하고 거부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어요. 그 결과 자녀들 또한 강박적이고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생겨서 자신이 조금이라도 정해진 틀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게 될 때 매우 불안해할 수 있어요. 또 독선적인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의 계획과 틀어지는 행위를 극혐하기 때문에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 등이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처해서 도움이라도 청하면 지금 나는 원래 요가를 해야 하는 시간인데 하면서 상대방으로 인해 본인이 계획한 바를 하지 않는 것을 매우 불편해해요. 나와 가까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것보다 내 스케줄을 계획대로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 상대방과 진실된 깊이 있는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고 상대의 고통에 대한 공감이 없으며 내 자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독선적 나르시시스트들은 정말 본인이 윤리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남들보다 고귀해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우선 자신이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생각 자체가 과대사고인 것이고 겸손하지 못한 것이고 겸손하지 못한 것은 인격적으로 덜 성숙했다는 증거이죠. 정말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자신이 인간이기에 결코 완벽할 수 없다는 사실과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본인에게 어떤 부족한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는지 받아들이고 고통스럽지만 그 부분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기 위해서는 반대적으로 자신에게 선한 좋은 측면들도 있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에 대한 건강한 자기애와 자존감이 있는 등 내적인 강건함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나는 너무나 윤리의식이 뛰어나고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여기고 부당하게 주위 사람들을 벌레 보듯이 바라보고 업신여기는 사람들은 오히려 스스로에 대한 진정한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르시시스트답게 마음속 저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무능감을 겉으로 보여지는 도덕성, 종교적 우월감, 극도의 계획적이고 통제적인 생활 패턴으로 포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앞서 지원쌤이 언급한 지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데 그 사람도 본인이 종교적으로 얼마나 신실한지 항상 강조를 했어요. 예를 들어 원하지 않는 후배들에게 강압적으로 종교 모임을 참여하게 하고 말끝마다 성경 구절을 인용하기도 하고 또 본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상대 동료가 보이는 언행들이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주위 사람들에게 신앙심이 깊다, 도덕적 신념이 투철하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승진 관련해서 비도덕적일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릇된 행동을 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뉘우치기는커녕 자신의 만행을 드러나게 한 상대방들을 편집증 환자로 몰아세우며 그 상황을 무마시키려고 하고 문제가 더 커지지 않게 관련된 사람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모습을 보며 본인이 평소 강조하던 종교적, 윤리적 고결함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못 찾겠더라고요. 만약 인격적으로 정말 성숙한 사람이라면 자기가 평소 언급하던 성경 구절을 한 줄이라도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외적으로 도덕적 우월성을 강조한 모습과는 상반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조차 못할 정도로 내적인 강건함이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더더욱 평소에 거짓 윤리의식과 종교관념으로 자신을 포장한 것이고요. 저희도 모두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로 절대로 종교나 신앙심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어둡고 왜곡된 부족한 부분들을 종교를 이용해서 포장하고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개인의 악의적인 행동이 옳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 입장에서 이런 독선적 나르시시스트들의 가장 나쁜 점은 바로 상대로 하여금 내가 윤리의식이 부족하고 게으르고 무능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게끔 조종하고 가스라이팅 한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십수년 전에 내가 한 작은 도덕적인 실수들을 다 기억해놨다가 나를 비난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는 스스로에 대해서 부정적인 자아상이 점차 더 강하게 형성이 되다 보니 정서적으로 매우 얻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워낙 자신의 도덕적인 우월감을 통해 관계 안에서 우위를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보통 나르시시스트 배우자들이 보이는 외도나 거짓말 또는 도박이나 술 문제 등의 문제 행동은 결코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도덕적으로 부족한 행동을 보이는지 매와 같은 눈으로 살피죠. 그래서 이런 유형을 배우자로 선택한 사람들은 과거 본인이 원가족 내에서 예를 들어 가정에 충실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무능한 부모를 경험했거나 또는 연인관계 안에서 바람 등 상대방의 문제 행동으로 크게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어서 충실하고 성실하고 정돈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상대방을 간절히 원해서 독선적 나르시시스트와 결혼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또 같은 종교를 가진 배우자를 원하는 경우에도 종교적인 우월성을 보이는 상대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고요. 그런데 결혼을 외도를 하거나 외부적으로 노출되는 문제 행동을 보이지는 않지만 부부 사이에 꼭 필요한 정서적인 교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통제광이라서 모든 가족 구성원이 자신의 명령을 따라야만 하고 조금이라도 상대가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거나 자신의 도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행동을 하면 매섭게 비난하고 주위 친구나 지인이 자신의 잣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 언행을 보이면 교류를 끊게 하고 겉으로는 투철한 종교인이라고 하면서
함께 종교 생활을 열정적으로 하지 않으면 상대를 비난하지만 종교의 진정한 의미인 주변 사람에 대한 사랑과 연민은 단 1도 없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과 한평생 살다 보면 마흔의 병이 안 생길 수 없겠죠. 그런데 더욱 속상한 것은 주위에서 한 발자국 떨어져서 봤을 때에는 성실하고 바른 생활을 하는 인물처럼 비춰질 수 있으니 그 가족이 정서적으로 경험하는 고통에 공감하는 사람들 또한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나 자신도 상대방은 이렇게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인데 내가 도덕성에 문제가 있어서 인격적으로 미성숙해서 무능하고 게을러서 상대방에게 비난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가스라이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르시시스트의 여러 유형뿐만 아니라 나르시시스트적 특성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는 이유는 현재 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상대방 나를 본인의 문제로 인해 초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 이 상황의 원인 제공을 내가 하는 것이라고 그릇되게 나 자신을 탓하게 되고 그래서 그 결과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중한 병이 생길 만큼 큰 스트레스와 정서적인 고통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저희 토닥에서 나르시시스트 관련해서 열심히 영상들을 준비 드리는 이유도 저희가 이전에 사전 지식이 있었더라면 결코 하지 않았을 시행착오들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경험하지 마시라는 취지에서입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인 친절, 연민, 공감, 친밀함, 그리고 즐거움을 누릴 줄 아는 능력이 결여된 독선적 나르시시스트를 가까이 하며 경험하는 고통은 내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과 인간이어서 지닐 수밖에 없는 나의 허점과 나약함을 이용해서 자신의 우월성을 증폭시키려고 하는 독서적 나르시시스트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통해 확실하게 인지하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얘기 드린 독선적 나르시시스트 유형으로 인해 고통받는 주변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고 관련된 개인적인 경험 있으신 분들은 좋아요와 댓글을 통해 저희 커뮤니티 안에서 서로 활발하게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직 구독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더욱 손쉽게 저희 유익한 영상들을 접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킹은 여기까지. 토닥입니다. 감사합니다.